석탄기 이후 페름기에 접어들면서 파충류는 내륙 건조 지역에서 크게 두 계열, 시냅시드, 단국류와 다이앱시드, 이국류로 나뉘어 분화했습니다. 단국류는 눈구멍 뒤에 한 개의 측두창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페름기를 풍미했던 다양한 포유류 유사 파충류들이 속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페름기 말 대량 멸종 사건에서 사라졌고 한 줄기만이 나중 포유류로 진화합니다. 측두창이 두 개인 이국류에는 악어, 공룡, 조류를 포함하는 아르코사우러스, 지배 파충류 계열이 있으며 뱀과 도마뱀을 포함하는 레피도사우러스 계열, 즉 비늘을 가진 파충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페름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포유류 유사 파충류들입니다. 초기 건조한 사막에서 체열 발산을 위해 등에 돛을 가진 다이메트로돈에서 시작하여 후반으로 갈수록 단국류는 점점 짐승스러워졌습니다. 페름기 말 멸종 사건 이후 지배 파충류가 특세했습니다. 멸종에서 포유류 유사 파충류 생존자는 리스토사우러스 삽도마뱀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황폐된 환경에 적응하며 포유류로의 진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 단국류는 이내 이국류인 지배 파충류에게 생태계 지배권을 내줍니다. 삼첩기 초기 초대륙 판게아 내륙은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지배 파충류는 포유류 유사 파충류보다 수분 보존에 더 뛰어났고 더 효율적인 허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첩기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삼첩기의 지배 파충류는 빠르게 종분화하였습니다. 크기, 모양, 생리면에서 그 분화 정도는 놀랍습니다. 도마뱀 포함하는 뱀류, 악어류, 그리고 각종 공룡도 지배 파충류에서 진화했습니다. 삼첩기 이후에 생태적인 면에서 이들의 진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민물이나 바다로 들어가 생활하는가 하면 어떤 종은 하늘을 생활 터전으로 잡았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 초기 양막류에서 파충류와 포유류 계열로 갈라진 이래 현재 포유류는 6,400종이 있으며 파충류는 무려 1만 7천 종이 있습니다. 파충류는 환경 수능적입니다. 파충류는 주변 온도에 체온을 맞추는 외온성 동물로 높은 온도를 즐깁니다. 그렇다고 온도가 높다고 마냥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과 번식력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파충류는 성비를 온도에 따라 바꾸는 번식 생리를 가지고 있어 개체 수를 조절합니다. 열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많이 먹는 내온성 포유류에 비해 파충류는 한참 적게 먹기 때문에 자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건조한 환경에 알맞은 방수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음식에서 가능한 모든 물을 흡수하고 오줌과 땀으로 물을 배출하지 않는 수분 절약 생리를 진화시켰습니다. 생존을 위해 포식자를 피하거나 위협하는 현란하고 다양한 보호색, 경고색, 독, 꼬리 자르기 등의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모터가 달린 긴 혀를 말았다가 풀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카멜레온의 섭식 장치 및 행동 적응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근 먼 과거에 있었던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이 파충류의 전성시대를 열게 했다는 가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페름기 멸종 사건이 단국류들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삼첩기에 파충류 시대가 열렸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2022년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이러한 생태적인 개연성 이외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밝혔습니다. 바로 멸종 사건 전 150만 년에서 사건 후 150만 년, 총 300만 년 동안 진행된 기온 상승이 지배 파충류의 전성시대를 열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20개 국가, 50개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석탄기, 페름기, 삼첩기에 걸친 천여 점의 화석과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놓은 결과입니다. 진화적 사건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많은 양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과학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우리는 기온 상승에 따른 멸종을 걱정하고 있는데 먼 과거에는 기온 상승의 수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죠. 여기 그림은 1억 년 넘게 진행된 파충류 계열의 진화 속도 추이를 보여줍니다. 하강 곡선은 진화가 멈추거나 느려진다는 게 아니고 그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페름기 멸종 사건 전후 300만 년 동안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 파충류 아르코사우러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적응했습니다. 첫째, 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몸집을 크고 길게 늘리는 등 형태적인 면에서 상당히 빠른 진화 속도를 보였습니다. 둘째, 온대 지역으로 이동하며 적응했습니다. 악어 조상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몸집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열대 지역에서는 체열을 발산하고자 몸집을 줄였습니다. 다양한 지배 파충류가 이러한 경로를 따랐으며 기온 상승에 따른 몸집 줄이기 적응을 소위 릴리풋 효과라 합니다. 한편 지배 파충류 후속으로 진화한 비늘을 가진 리피도사우러스 파충류는 멸종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몸집을 줄였으며 그 작은 몸집을 유지하면서 분화했습니다. 도마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형태적인 면에서 안정화되었기에 진화 속도는 하강 추세를 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연구의 의미심장함은 멸종에 따른 생태계 동공화가 삼척기 파충류의 진화를 유도하기 이전에 150만 년이나 먼저 시작된 기온 상승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파충류는 무척 빠른 진화 속도를 자랑합니다. 풀보다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녹색아놀 도마뱀은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도시의 아놀은 유리나 시멘트 벽을 타기 좋도록 넓적한 발바닥을 가집니다. 개코 도마뱀은 큰 덩치의 먹이를 먹게 되면 머리가 커집니다. 2017년 사이언스는 녹색아놀의 추위 저항성과 관련된 자연선택이 수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3년 겨울 텍사스 남부 지역에 유례없는 한파가 한 달 동안 몰아칩니다. 이때 녹색아놀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길거리 널브러져 사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학생 캠프벨 스테톤은 이듬해 봄에 그 추위를 견딘 녹색아놀을 수집하여 유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근육과 신경계 활성 관련 유전체가 텍사스 북부 추운 곳에 사는 녹색아놀 유전체형으로 변하였음을 알아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연선택이 일어났다는 거죠. 야생에서 일어난 가장 빠른 진화로 기록됩니다. 도마뱀의 진화 속도는 뱀의 진화에 비하면 느린 편입니다. 뱀이 3배 이상 빠릅니다. 2024년 미국 미시간 대학 라보스키 박사 연구팀은 뱀의 진화 역사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타이틀에 싱귤레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뱀의 진화는 특이점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로 꼭 집어낼 수 없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논문은 사이언스 표지로 선정됐으며 에디터는 스네이크 시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뱀 진화의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시프트, 즉 뱀은 일목에 확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논문에 제시된 1018종의 도마뱀과 뱀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정리한 진화계 통수입니다. 도마뱀 계통은 검정색으로, 뱀 계통은 빨간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분자식의 계산에 의하면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에 뱀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진화계 통수에서 동물의 방대한 표현형 진화 자료를 참고하여 뱀목의 진화적인 혁신성 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 복잡한 그림이지만 강조할 부분은 먹이 다변화와 관련된 혁신성은 뱀의 진화 시기와 때를 맞추어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체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머리와 감각 관련 혁신에서도 뱀의 진화와 함께 시프트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적어도 3가지 혁신성 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뱀이 진화하면서 증가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이를 대진화적 특이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추후 답해야 할 열린 질문입니다. 뱀은 길게 연장된 척추에 다리가 없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뱀은 좁은 공간이나 구멍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피할 수 있으며 사냥감에 조용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다란 몸은 먹이를 휘감아 제압하고 유연한 두개골은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게 합니다. 예민한 후각과 적외선 열 센서 같은 뛰어난 먹이 감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굴파기, 헤엄치기, 나무에 오르기 모두 가능하여 서식지를 넓히며 먹잇감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뱀이 다리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포식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제공한 특징들입니다. 가히 폭발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으며 대진화적 특이점을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진화적 성공에는 먹잇감의 다변화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X축은 먹거리로 작은 무척추 동물부터 큰 척추 동물을, Y축은 수생 동물에서 육상 동물을 분포시켰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도마뱀의 먹잇감을, 주황색 동그라미는 뱀의 먹잇감을 나타냅니다. 뱀의 먹이들은 도마뱀의 먹이보다 한참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뱀들은 서식지를 확장하며 먹을 것이 있으면 먹었다는 겁니다. 나무 위 새집에 있는 알도 먹었고 바다 굴속에 숨겨진 해양 동물 새끼들도 잡아먹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라보스키 박사는 뱀들은 서식지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기에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마뱀은 이것저것 브로드한 식성을 가지지만 뱀의 식성은 까다롭습니다. 뱀은 먹던 것만 먹습니다. 뱀 각각은 그들의 서식 환경에 주어진 특정 먹이를 탐하는 전문적인 사냥꾼이라는 거죠. 진화적 특이점 통과에는 다리의 퇴화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개별 도마뱀과 뱀의 체형 길이를 기준으로 종분화율을 계산한 분산 그래프입니다. 다리가 퇴화된 도마뱀들은 네 다리를 가진 전형적인 도마뱀에 비해 낮은 종분화율을 보입니다. 사실 도마뱀은 그들의 진화 역사에서 25번이나 독립적으로 다리를 없앴으나 더 이상 분화 없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없앤 뱀은 체형 길이를 달리하면서 폭발적으로 종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뱀의 진화의 특별함으로 연구 책임자 라보스키 박사는
도마뱀이 근접할 수 없는 먹거리 적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막에서 뱀은 전갈과 같이 독이 있는 동물도 잡아먹습니다. 먹거리가 될 만한 동물이 있으면 그것을 먹는 뱀이 나타나는 거죠. 뱀의 진보적이고 탐험적인 식성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뱀보다 3배나 빠른 진화 속도입니다. 파충류는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진화적 승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파충류 뱀은 가공할 만한 진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늦게 공룡이 번성하던 시절에 나타나 지구 후미진 곳곳을 누비며 극성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고유 영역에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움직이는 것 무엇이든 먹을 수 있도록 식성과 포식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뱀은 암수 범죄자와 같이 행동하며 요즘의 기온 상승 압력에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무섭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인류는 뱀과 하이브리드를 모색하거나 파충류 유사 에일리언의 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되는데 왜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